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이번 개각의 의미와 지명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미 예고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가 있는 인사들만 끌어모았다. 이념 전사자들을 보강해 불통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오기의 인사다. 이런 논평이 오늘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지명된 각각의 지명자들에 대한 비판도 늘어놨는데, 요약하자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 의혹 은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바 있고, 또 이걸 이재명의 단식 중단 출구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자 많이 좀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어쨌든 그 다음 민주당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이라면서 후안무치한 재타 후보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정상이냐 이런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국민께서 대통령을 뽑았지 대통령 부인을 뽑았느냐라고 말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의 프레임 짜기는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과 관련해 다른 논란들을 다 떠나 일 잘하는 내각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또 집권 2년차의 국정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봤을 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비중은 약간 떨어지고 여가부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가부 장관에 임명된 김행 후보자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보인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해 탁월한 실행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체부 장관에 지명된 유인촌 후보자와 관련해선 현재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방송통신, 그리고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문화체육에 대한 개혁의 적임자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강단 있고 실행력 있는 두 사람,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이 어떤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개혁의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신원식 의원인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으로 사실상 떠밀리듯 불명예 교체를 당하는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릴까 하는데요.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제각기 다르실 테지만 드러난 성과만 놓고 보면 이 장관을 굳이 실패한 국방장관으로 평가하기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가장 많이 망가진 분야를 꼽으라면 역시 군대가 많이 꼽히곤 하는데, 자, 이걸 정상화시킨다는 게 어디 말처럼 그리 쉬웠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취임과 함께 작년 5월 취임한 이종섭 장관은 1년 4개월여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를 위한 전력과 예산 확보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우선 받습니다. 자, 올해 방위비 개선비가 작년 대비 31.3%나 증액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장관이었고요. 이 밖에도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정상화했고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역시 복원됐습니다. 또한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기했고요. 또 확고한 대적관 확립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도 개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무인기 위협 등에 대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한 것도 이 장관의 주요 업무 성과에 속합니다. 또한 폴란드 국방장관과 5차례 회담 등을 통해 15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견인했고 방산 수출 권역을 유럽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막판에 최상병 수사 과정 외압 의혹과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 등으로 야당의 집중 타겟이 됐고 야권의 탄핵 추진 압박에 안보 공백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겉으로는 불명예스럽게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종섭 국방장관 체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잘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방부 장관에 새롭게 지명된 신원식 의원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자 국방부 당국자들은 주요 정책과 업무 처리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종섭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새 국방 정책을 내실 있게 설계했다면 신 후보자는 이런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신 후보자가 국방정책 기획과 전략에 밝고 성격 또한 거침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 업무 처리 방식에 변화를 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해온 신 후보자가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장군 흉상도 아예 국방부 밖으로 이전할지, 또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명칭을 변경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장성 인사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원식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지, 이것도 관심 있게 볼 대목인데요. 참고로 다음 달 대장급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군 일각에서는 작년 7월 취임한 김승겸 합참의장, 작년 5월 취임한 박정환 육군, 이종호 해군, 정상화 공군총장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10일부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신원식 지명자가 조용한 성격의 이종섭 장관과는 달리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이고 의원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공세에 맞서 효율적으로 잘 방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자,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신원식 의원은 육사 37기로 그의 동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찬주 전 사령관, 그리고 운명을 달리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이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취급을 받았고 특히나 이재수 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의 비극을 맞기도 했는데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돼서 이들의 어떠한 한을 풀어줄지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원식 의원 하면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승민을 지지했다는 것일 텐데요. 당시 신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여야를 통틀어 모든 분들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감이라고 유승민을 호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결국 유승민과의 정치적 결별을 선택했는데 유승민 언행에 너무 실망했고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라고 밝힌 만큼 이 같은 과거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